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의 영상 굽는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지구 재앙이 왜 일어나는지입니다. 네, 이제 여름을 지나서 가을로 가고 있네요. 여름에 태풍이 와서 우리가 국제대회를 치르는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구에는 재앙이 종종 일어납니다. 지진도 일어나고요. 태풍도 일어나고요. 그쵸? 토네이도 같은 것도 일어나고요. 이렇게 재앙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재앙이 왜 일어나는지 생각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어나니까 일어나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 함께 공부 한번 같이 해보면서 지구에 재앙이 왜 일어나는지 우리 조금씩 알아가도록 해요.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엘니뇨와 토네이도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것은 수온 상승으로 인한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는 것이며 일본에서도 지진 발생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붕괴되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두고 과거 어느 도인이 미국은 물로 치고 일본은 불로 친다는 예언도 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 민족은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나 조직의 지도자라고 하면 모두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우두머리가 된다는 것은 영적인 힘이 없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만 가지고는 누구의 윗사람이 될 수가 없고 누구를 이끌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본입니다. 예언을 누가 했던 간에 이것은 영적인 힘이지 본인의 힘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지도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런 힘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말을 많이 한 것인데 이것은 그 당시에 본 것을 그대로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미국은 물로 다스리고 일본은 불로 다스리고 쇳덩어리가 날아다니더라. 5만 가지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알고 있던 지식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영을 받습니다. 그런데 비메이커가 받으면 그냥 말하는 것이라며 지나가 버리고 무리를 이끄는 우두머리가 말하면 기록을 남겨놓는 그 차이입니다. 지금 무당도 일본이 언제 이렇게 된다, 미국이 토네이도로 몇 명이 죽는다, 큰일이 터진다 하고 그 소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당들은 자기 앞에 있는 손님이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할 뿐 방송에 나오지 않습니다. 비메이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알고 있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라면 누구에게는 이런 것을 가르쳐 주고 누구에게는 저런 것을 가르쳐 주고 다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이 민족이 단일 민족이고 영적인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은 조금 특별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영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룡산이나 태백산에서 이런 소리를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기록해 주지 않습니다. 미친 소리 한다며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리를 이끄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제자들이 받아 적습니다. 나중에 그 일이 있고 나면 방송에 나와 예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토네이도든 지진이든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기본적인 것을 조금 알아야 합니다. 3차원이 100%로 운행을 한다고 보면 30% 운용이 되었을 때 지판이 한번 흔들렸습니다.
지판이 어떻게 흔들렸는가? 바다 밑에 있던 땅이 솟구쳐 산이 되고 무태에 있던 것들이 바다 밑으로 들어가는 식으로 지판이 엄청나게 흔들려서 현재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이 언제냐? 70% 운행이 된 때입니다. 2012년까지가 70% 운행이 끝난 것입니다. 우리가 대자연의 법칙을 조금 알고 들어가면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를 많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7대 3의 함수가 나옵니다. 70% 운행이 다 된 순간이 2012년 마지막 날입니다. 2013년부터는 남은 30%가 운행되는 것입니다. 70% 안팎의 과도기에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도 그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일어났나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움직인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불만이 조금씩 쌓여서 양이 되고 양이 조금씩 쌓여서 질로 변하게 됩니다. 불공평한 일들로 안 좋았던 마음을 품고 이야기할 때 그 에너지가 양으로 나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자연은 인간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인간의 말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어마어마한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이 아직까지 손을 대지 못하고 있지만 인간이 하는 말은 질량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대자연의 에너지도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70% 운행이 되었을 때는 언제냐? 인간이 최고 발악할 때입니다. 왜 최고 발악할 때라고 이야기하느냐? 70% 운영을 해오면서 모든 방편을 빚어내고 세상에 필요한 것을 다 빚어내는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모순이라는 모순을 다 빚어내야만 그 다음 작업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0% 올 때까지는 인류의 모순이라는 모순은 다 빚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70% 운용을 하는 데까지 우리는 방편도 빚어내고 앞으로 써야 될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 빚어냈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직 답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정법이라는 답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세상에 다 빚었다는 말입니다. 모순도 필요한 것입니다. 모순 없이는 정확한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운용된 자체가 70%까지 운용되었고 그래서 아직은 이 세상에 답이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 옳다 그르다 하지 말고 이제 2013년부터 답을 생산할 것입니다. 누가? 천손들이. 인류의 뿌리에 해당하는 이 해동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인류에게 필요한 답을 꺼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 둘 차례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멋진 것들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마다 소질을 갖추었고 모든 지식을 갖추었던 것입니다. 자손들에게 지식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혼신을 다해왔고 우리 아날로그 지식인들을 지도자로 키우기 위해 우리 부모님들과 형제들은 혼신을 다해 희생해왔습니다. 그러면 아날로그 지식인이 누구냐? 우리 선조님들은 단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 수천 년 동안 긴 세월을 걸어왔습니다. 그분들이 지켜왔던 단일 민족의 마지막 혈통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태어나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혈통이 한 대를 넘어갈 때마다 DNA가 좋아지고 우수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혈통은 최고의 DNA를 가진 우수한 혈통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태어난 아날로그 세대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고 지식을 갖추는데 몰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인들을 미워하고 있는데 아날로그 세대들은 그들을 미워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날로그 세대들은 그들에게 고문을 당하거나 창에 찔리지 않았습니다. 수모와 고통을 직접 당하지 않았는데 부모님들로부터 나쁘다는 소리를 전해 들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역사도 배우고 국제사회의 돌아가는 사정도 지식이라는 이름으로 흡수해 왔습니다. 우리의 것은 다 놓고 인류가 생산해 놓은 모든 지식을 이 땅에 들여와서 만지고 흡수했습니다. 왜 인류가 생산해 놓은 지식을 가지고 우리를 갖추게 했느냐? 그것은 인류가 풀지 못하는 답을 해결하라고 우리들에게 다 가져다 먹인 것입니다. 나라 안의 일만 할 것 같으면 조상들이 만든 지식만 먹으면 됩니다. 국제적인 지식을 먹였다는 것은 국제적인 일을 하라고 인류의 모든 지식을 가져다 먹인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크게 떠야 합니다. 아날로그 세대가 어릴 때 무엇을 배웠습니까?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배웠습니다. 조상의 얼을 빛내고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해서 안으로는 자주 독립을 이룩하고 밖으로는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라는 이것을 몇 살 때 배웠습니까? 초등학교 코올리게 때 그것도 몽둥이를 맞아가며 배웠습니다. 사탕 하나만 주면 제일 좋아하는 코올리게에게 큰 말을 소화도 못할 때 몽둥이로 때려가며 가르쳤던 것입니다. 국민교육 헌장에 있는 이 내용을 천지창조 이래로 우리만 배웠던 것입니다. 인류에 있는 그 누구도 이것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날로그 세대만 배웠습니다. 기계식인 선배님도 디지털 세대도 간접적으로 아는 것이지 배우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날로그만 배운 것입니다. 아날로그 중에서도 지금의 50대 안팎인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만 몽둥이로 맞아가며 배웠습니다. 왜? 당신들의 사명이며 당신들의 삶이 그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국민교육 헌장에 있는 말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유신잔재라고 하는데 어떻게 빚어졌든 우리가 배웠던 것입니다. 이 답을 풀게 되면 우리가 누구인지도 알게 됩니다.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 말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삶이 아니면 베이비 부모 너희들의 삶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아무리 우수하고 언제는 도인도 나왔다고 해도 그분들이 인류를 위해서 일한 적은 없습니다. 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선조님들이 말은 해놓았지만 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는 다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조상의 얼을 빛내야 되는 자손입니다. 누가 언제 무슨 예언을 했다는 것은 다 놓아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정보입니다. 이제는 세상 저쪽에서 파도가 쳐서 뒤집어진들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지켜보며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70%가 운영되었을 때는 과도기여서 지판이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도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움직이면 지구가 움직입니다. 지구가 움직이는 이번에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축이 흔들릴 만큼 움직입니다. 땅에 솟아오르지는 않지만 압축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축이 흔들리게 됩니다. 지축의 변동수까지 일어날 만큼 움직입니다. 지축이 움직이고 지구가 움직이면 어떻게 되느냐? 태양계가 움직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면 지구가 움직이고 지구가 움직이면 태양계가 움직입니다. 지금까지 대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직 다
온 것이 아닙니다. 태양계가 움직이면 또 뭐가 움직이느냐? 은하계가 움직입니다. 이제부터 관측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것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해동 대한민국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지구는 은하계와 태양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며 지구 안에서는 이 해동 대한민국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호들갑 떨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나라에 태풍이 몰아치고 엄청난 피해가 생겨도 이 땅에는 살짝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목나무 한 그루가 인류의 지판대라고 보면 이 나라는 어디에 해당하느냐? 뿌리에 해당합니다. 삼천리 금수강산인 이 땅은 인류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중원에 있는 중국 대륙은 몸통입니다. 우리는 나무 몸통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또 몸통인 중원 밖을 서양이라고 부릅니다. 서양은 나무가지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몸통과 나무가지의 경계는 히말라야 산맥과 천산 산맥이고 몸통과 뿌리의 경계는 압록강과 두만강입니다. 물로 금을 그어 놓은 땅엔 이곳 삼천리 금수강산은 뿌리입니다. 그러면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분리되어 그 안에 있는 이 땅은 어떻게 생겼느냐? 길이가 3천리요 둘레가 7천리라 공수가 나는 곳입니다. 3대 7의 대자연의 법칙에 어긋나지 않게 정확하게 만들어진 곳입니다. 산이 70%요, 들이 30%로 3대 7의 함수에 어긋나지 않게 만들어진 곳입니다. 70% 몸을 태평양에 살짝 담가 놓은 이 땅은 인류의 뿌리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 전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지판의 기운이 바뀌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 고목나무 한 그루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지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인류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인류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무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머리가 나빠서 이것을 깨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만큼 머리가 좋은 민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알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게 눌러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천손이고 지도자라는 것을 먼저 알아버렸으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안 그래도 기대 센 양반들인데 아주 절단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날뛸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몰랐던 것이고 이제부터는 가르쳐 주어도 될 때가 온 것이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 민족이 얼마나 우수한지를 세상에 드러낼 때가 온 것입니다. 우리가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사회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왔습니다. 이럴 때 지도자들이 나서야 하고 뿌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뿌리가 제 몫을 해 주어야만 인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나온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산에 죽으러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대자연이 불러서 들어갔든 어떻게 되었든 죽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산에서 쓰레기를 주었던 사람입니다. 10수년 동안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쓰레기를 주워 먹고 살면서 나 자신과 이 세상에 대한 것을 스스로 공부한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에 한 일이 없고 왜 이런가? 이 사람은 산에 들어갈 때 입었던 옷을 산에서 나올 때 그대로 입고 나온 사람입니다.
십수년을 옷 한 벌 갈아입지 않고 누구하고 말 한마디 나누지 않고 거지가 되어 나온 사람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마친 후에 세상을 둘러보았는데 나는 세상이 잘 갖추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할 때가 되었는데 일을 할 수는 있을 것인가 하고 거지 차림으로 세상을 둘러보니 잘 짜여진 한판인 것을 보았습니다. 이 나라에 지식인들이 이만큼 많이 태어났다는 것은 세상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우리 힘인 것입니다. 지식을 다 갖추고 나면 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도인이라고 하면 재주에 있는 자가 도인인 줄 알았지만 그것은 재주를 가진 자입니다. 지식을 꽉 갖춘 자만이 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을 갖추기 전에는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분별치 못했지만 지식을 갖춘 사람들은 바른 분별을 할 줄 압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나서서 세상을 바르게 정리하게 되면 재주를 갖춘 사람은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야 세상이 바르게 가는 것입니다.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지혜를 열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혜를 어떻게 여느냐? 갖춘 지식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 널리 크게 써야 지식이 열리는 것입니다. 인류를 위해 나를 바치겠다는 마음과 정신으로 돌아설 때 지혜가 바르게 그리고 스스로 열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식인들이 지식을 갖추었다는 것은 백성의 피와 땀을 먹고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지식인들이 이 세상을 위해 일한 적이 없습니다. 지식인 한 사람을 갖추게 하고 키우기 위해서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지식인들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이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합니다. 백성들의 희생으로 내가 성장했다면 한시라도 한뜸이라도 나는 백성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갖춘 지식이 인류가 남긴 유산임을 안다면 나는 인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돌아설 때 지혜가 스스로 열려서 인류를 구제할 수 있는 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민초들은 지식을 키우고 보수가 경제를 갖추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초들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백성들이 열심히 살면 경제가 일어나고 보수라는 맏형들은 그 경제를 챙겨놓게 됩니다. 그것이 윗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진보 세력은 지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일을 해야만 경제가 일어나고 백성들이 이룬 그 경제로 진보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지식을 갖추고 보수는 백성들이 일으켜 놓은 경제를 한쪽에다 모아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경제를 일으킨 백성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이 경제를 줄 수 없습니다. 왜? 주면 일을 안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주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큰 일을 할 때 필요한 경제는 있어야 하고 또 지식을 갖춘 자들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만큼 힘들게 경제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알게 모르게 손해만 보는 것 같지만 경제는 한쪽으로 다 모아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 경제의 70%는 움직이지 않고 30% 경제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게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제는 우리가 큰 일을 할 때 쓰기 위해서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지식인들이 이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세상을 위해 일을 하려고 움직일 때 다 쓰일 것입니다. 우리 백성들이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이제 보람 있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백성들이 열심히 일해서 이 나라를 일깨우고 인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추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제 보람을 찾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좋은 세상을 보게 될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지금까지 지구 재앙이 왜 일어나는지 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냥 지구 재앙이 그냥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3대 7이라는 대자연의 법칙이 있는데 70% 성장하고 바뀔 때가 되어서 지구 재앙이 일어나는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그죠? 네. 우리가 70%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천손이라고도 하네요. 천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지식, 즉 교육을 받았고 지식을 쌓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어떤 뭐라고나 희생을 먹었다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러한 좋은 것들, 우리가 받은 예를 들어서 이거죠. 6.25가 일어났었을 때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참전을 했고요. 그들의 목숨을 버렸습니다. 즉 희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며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70% 성장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을 인류에 다시 되돌려 주어야 할 때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셨나요? 네. 은혜를 입었으면, 그쵸? 은혜를 입었으면 당연히 우리가 또 돌려주어야 하는 게 그것이 의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 그 지혜라 함은 나 자신, 우리만을 생각할 때는 나올 수 없다. 즉 세상을 생각하고 타인을 생각하고 인류를 생각할 때만 지혜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 재앙이 일어난다. 그것은 지구 재앙이 극심하게 일어난다. 과거와는 다르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뒤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요. 이렇게 우리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면 인류가 바뀌니까 그러면 또 태양계가 바뀌고 은하계가 바뀌고 이렇게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죠? 네, 여러분 혹시 공부가 더 필요하신 분은 인터넷에서 정법 강의 치시고요. 거기에 보시면 찾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재앙에 대한 거나 아니면 인류에 우리가 해야 할 것 이런 식으로 찾으셔서 정법 강의에서 몇 강의를 더 들어보신다면 이해가 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인터넷에서 정법 강의 찾으시면 혹시 못 찾으실 수 있으세요. 그럴 경우에는 유튜브로 가셔서 정법 강의 2013 또는 천공 정법 강의 정법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셔서요. 거기에서 오늘 배우신 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보신 게 재앙에 대한 거잖아요. 재앙 또는 인류 이런 것을 키워드로 하셔서 찾으시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을 더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법 강의 더하기 노트 제5권입니다. 말하니 진정 역근이 발행처 주식회사 정법 시대이고요. 여러분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쁘고 즐거운 하루 만드세요.